진돗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여성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저 개는 위험한 개야. 우리 강아지를 보고 사납게 짖었다고.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짖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저런 개를 우리 동네에서 키울 순 없어. 우리 동네는 애들도 많이 사는데. 조용한 이 도시에 이 진돗개만 지나가면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한마디씩 한다는데요. 도대체 미국의 조용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 테일러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덴버에서 살고 있어요. 보스턴의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킹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어가요. 로키 산맥이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에서 출판사 일을 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같은 팀에서 일하는 리사는 처음부터 저와 잘 맞았어요. 똑같이 책을 사랑하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새로 나온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리사는 가끔 주말마다 봉사활동 나가는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얘기하곤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답니다. 개에 큰 관심도 없고 어린 시절 강아지한테 물릴 뻔한 사고가 있은 후로 개는 쳐다도 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리사가 울먹이며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메디슨, 제발 도와줘. 보호소가 정말 큰일이야.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주 오는 봉사자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 달간 보호소에 오지 못할 것 같아. 봉사자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분도 못 오면 정말 큰일이야.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떤 강아지들은 하루 종일 케이지에만 갇혀 있어야 해. 산책은 꿈도 못 꾸고 밥도 제때 못 주고 이대로 가다간.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리사. 하지만 난 리사가 제 말을 잘랐어요. 알아, 네가 강아지를 무서워한다는 거. 그래도 부탁 한 번만 할게. 강아지들이랑 접촉할 필요 없어. 그냥 사료통만 채워주면 돼. 1시간만 도와주면 안 될까? 리사의 간절한 요청에 저는 수락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주말에 보호소에 가게 됐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죠. 리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긴장한 제 모습을 보고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 사료 보관실이 있어. 메디슨, 너는 거기서만 있어도 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때 문득 한켠에 있는 조용한 케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강아지들은 다 지저대거나 들떠 있었는데 그 케이지 속 강아지만은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눈동자가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궁금하신가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보호소 관리자 스티브였죠. 특별한 아이예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견종이에요. 이름은 럭키고요. 스티브는 럭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주한미군이었던 전 주인이 한국에서 데려왔다가 갑자기 주인이 세상을 떠나 맡아줄 가족이 없어 보호소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15일 후면 안락사 예정이에요. 진돗개라는 견종이 생소해서 입양이 쉽지 않네요. 간단한 일들만 돕고 개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은 채로 집에 방문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럭키가 자꾸 떠올랐어요. 4일에 한 번씩 보호소를 찾아갔죠. 다음 방문에서도 럭키는 얌전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어요. 개를 접할 기회가 없던 저는 강아지가 나를 이렇게 빤히 볼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드는 신기한 경험이었죠.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럭키는 케이지 안에서 살짝 꼬리를 흔들었죠. 스티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럭키가 꼬리를 흔드는 건 처음 보네요. 지금까지는 늘 차분하기만 했거든요. 다음 방문 때는 스티브의 도움으로 럭키에게 간식을 줘봤어요. 럭키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간식을 받아 먹었죠. 한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괜히 럭키와 친해진 기분이 들어 아주 조심스레 스티브의 보호 아래 럭키의 털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털이 제 손끝에 닿았죠. 럭키는 눈을 지그시 감고 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날 럭키가 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간 것 같아요. 저는 럭키에 대해 더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귀중한 견종이래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를 가졌다고 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영리하며 용맹한 기질을 가졌다고 했어요. 럭키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분명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리사에게 상담했어요. 리사,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메디슨, 분명 처음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난 너가 나와 같이 유기견 보호소를 다니면서 주인 잃은 강아지를 아껴주는 마음을 봤어. 나도 도와줄게. 그리고 너와 럭키는 환상의 짝꿍 같은걸?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방문날 럭키의 케이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럭키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스티브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해요.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한 사람만을 따른대요. 멋있는 개죠. 결국 저는 다른 강아지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있는 리사에게 소리쳤어요. 리사, 나 럭키를 데려갈래. 리사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작 그럴 줄 알았어. 메디슨,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럭키가 널 선택했잖아. 리사는 저의 결심을 북돋아 주었죠. 입양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럭키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럭키를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입양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보호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입양 전 2주 동안 럭키와 더 친해지라는 스티브의 조언 때문이었죠. 덕분에 저는 그동안 몰랐던 럭키의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온순한 강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럭키에게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다른 강아지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모습이 마치 보호소의 수호자 같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새로운 강아지들을 대하는 럭키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버려진 3마리의 강아지가 보호소로 왔는데 모두 겁에 질려 밥도 먹지 못하고 떨기만 했죠. 스티브와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럭키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케이지 안에서 부드러운 소리로 낮게 울면서 마치 괜찮아,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강아지들을 안심시켰죠. 스티브는 이런 럭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럭키가 온 뒤로 새로 오는 강아지들의 적응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치 모든 강아지들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죠. 정말이지 럭키는 대단했어요. 아픈 강아지가 있으면 자기 케이지에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며 직원들의 주의를 끌었고 싸움이 날 것 같은 기운이 감지되면 미리 짖어서 말렸죠. 심지어 울음소리가 큰 강아지들 옆에서는 일부러 더 차분하게 행동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기도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보호소에 온 노견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대부분의 젊은 강아지들은 나이 든 개들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했지만 럭키는 달랐어요. 특히 다리가 불편한 12살의 골든 리트리버 올드 잭에게는 더욱 특별했죠. 메디슨, 이것 좀 봐. 어느 날 리사가 저를 불렀어요. 직원들이 산책을 시키기 위해 올드 잭의 케이지를 열었는데 잭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 케이지에 있던 럭키가 부드럽게 짖으며 잭을 응원하는 듯 했어요. 놀라운 건 럭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 강아지들을 무서워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른 방문객들에게는 무관심한 럭키가 저에게만은 특별히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했으니까요. 진돗개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요. 스티브가 설명해 주었어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하죠. 특히 럭키는 그 중에서도 탁월해요. 마치 수년간 사람들과 함께 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실제로 럭키는 제 기분을 정확히 알아챘어요.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조용히 있다가 기분이 좋아 보일 때면 살짝 장난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제가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은 날이면 평소보다 더 애교 있게 굴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강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이었죠. 영리하고 다정하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아지였어요. 메디슨, 당신은 복 받은 거예요. 입양 전날 스티브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럭키를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럭키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마지막 날 럭키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스티브가 얘기해줬어요. 럭키는 여기 있는 모든 강아지들의 수호자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메디슨 씨의 수호자가 될 차례겠죠. 그 말을 들으며 럭키를 바라보니 마치 그럼요. 이제부터 제가 메디슨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럭키와 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는 걸요. 럭키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하지만 더 긴장한 건 럭키인 것 같았죠. 평소엔 늘 당당하게 걸었는데 새로운 집에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더라고요. 작은 정원이 있는 저희 집을 둘러보는 럭키의 모습이 마치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는 것 같았어요. 럭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제 말에 럭키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2층 창가로 향했는데 아마도 로키 산맥이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귀여웠답니다. 럭키는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전자레인지 소리에 깜짝 놀라 숨기도 하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경계하듯 짖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건 제 요가 매트와의 만남이었어요. 아침 요가를 하려고 매트를 펼치는데 럭키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옆에서 같이 기지개를 펴더니 나중엔 매트 위에 배를 보이며 누워버렸어요. 살면서 강아지와 같이 요가할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럭키가 가장 신나했던 건 주말 트레킹이었어요. 처음에는 럭키를 데리고 가는 게 걱정됐는데 그게 기우였다는 걸 금방 알게 됐죠. 첫 트레킹 날 럭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모습은 어디 가고 산길에서는 완전히 다른 강아지가 되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안개가 자욱했던 어느 날이에요. 저는 길을 잘 찾지 못했는데 럭키가 먼저 산길을 찾아내더라고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는 지름길까지 알아냈어요. 다른 등산객들이 저게는 마치 이 산의 터줏대감 같다며 감탄하기도 했죠. 험한 길이나 미끄러운 곳에서는 제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제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번은 제가 바위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럭키가 재빨리 다가와 제 몸을 받쳐주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원래 산악지대에서 사냥개로 활약했던 견종이라고 하더군요. 이웃들과의 첫 만남도 좋았어요. 옆집 제임스 할아버지는 럭키를 특히 좋아하셨죠. 정원에서 일하실 때면 럭키가 가서 구경하고 할아버지는 럭키에게 직접 기른 당근을 주시곤 했어요. 건너편 집 쌍둥이 아이들도 럭키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편 배달부와 있었던 일이었죠. 제가 재택근무 중일 때 우편 배달부가 큰 택배를 들고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럭키는 그 큰 소리에 놀라 문 앞에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고 제가 문을 열자 우편 배달부를 향해 강하게 짖었답니다. 저는 럭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럭키는 제 말을 무시하고 우편 배달부를 향해 무섭도록 짖었고 우편 배달부는 개가 너무 사납다며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얼마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산책을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럭키도 기분 좋은 듯 저와 나란히 걸었죠. 그때 멀리서 푸드를 데리고 산책하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전에도 몇 번 마주쳤던 이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경계하듯 짖곤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끌어당기는 목줄을 뿌리치고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는데 순간 저도 겁이 났어요. 그 찰나의 순간 럭키가 번개처럼 제 앞을 막아섰어요. 평소에 침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몸에 털을 세우고 낮은 울음소리로 경고를 보냈죠. 럭키의 위협적인 자세에 푸들은 바로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저 덩치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푸들 주인 아주머니는 저런 위험한 개를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치며 자기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듯 사라졌죠. 이 일이 동네에 퍼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달라졌어요. 무섭게 생긴 큰 개가 무턱대고 작은 강아지를 공격했다는 식으로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생소한 견종의 럭키의 늠름한 외모 때문인지 사람들은 더 무서워했어요. 다행히 제임스 할아버지께서 럭키를 변호해 주셨어요. 메디슨의 강아지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매일 보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영리한지 몰라. 쌍둥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럭키를 지지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럭키를 좋아하는데 나쁜 강아지일 리가 없죠. 그래도 동네 모임에서는 저렇게 큰 개는 위험하다느니 우편 배달부도 저 집은 무서워서 배달하고 싶지 않다더라. 낯선 강아지라 믿을 수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돌았죠.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데 저런 강아지가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럭키는 정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저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인터넷을 뒤지던 중 한국계 미국인 수의사를 발견했고 저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을 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데이비드 김 선생님은 20년 넘게 반려동물 행동 교정을 전문으로 해온 수의사셨죠.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럭키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와, 진돗개네요.
제 부모님도 한국에서 진돗개를 키우셨어요. 정말 충직한 견종이죠. 하시면서 럭키의 턱을 부드럽게 긁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키우시던 진돗개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당당한 눈빛이 정말 똑같네요. 선생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럭키를 반기셨어요. 럭키는 매우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네요. 선생님은 럭키를 자세히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 진돗개들 중에서도 특별히 균형 잡힌 체격이에요. 혹시 럭키가 공격성을 보일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우편 배달부와의 일, 푸들과의 사건, 그리고 가끔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까지 말이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돗개는 원래 주인과 가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견종이에요. 특히 럭키의 경우는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한 편이네요.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대요. 주변의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때로는 사냥꾼으로서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추억에 잠긴 듯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 댁의 진돗개가 한밤중에 도둑을 쫓아냈대요. 그것도 혼자서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정말 애교 많은 강아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때때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귀중한 자질이죠. 다만 이 본능을 잘 다듬어 주어야 해요. 선생님은 진돗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럭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진돗개의 보호 본능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언제 이 본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진돗개들도 다 그랬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판단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럭키도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은 먼저 제가 럭키에게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괜찮아라는 명령어를, 정말 경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켜줘라는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럭키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꾸준한 훈련과 칭찬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침착 훈련이 큰 도움이 됐죠. 자,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선생님이 지시했어요. 낯선 사람을 앞세우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게 했죠. 럭키가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괜찮아라고 말하고 침착하게 있으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진돗개는 영리해서 금방 배워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강해서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럭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였어요. 럭키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워갔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제 표정부터 살피더라고요. 제가 긴장한 기색이 없으면 럭키도 차분히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산책할 때 나타났어요. 다른 강아지를 만나도 예전처럼 바로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올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면 릴렉스한 자세로 돌아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달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그 푸들을 다시 만났거든요. 솔직히 저도 지난번 일이 떠올라서 긴장됐어요. 이번에도 푸들이 저와 럭키를 보더니 짖기 시작했지만 럭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자 럭키는 차분히 제 옆에 앉아 마치 엄마 걱정 말아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푸들이 지나갈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어요. 푸들이 계속 짖어대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푸들 주인도 놀란 눈치였어요. 저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네요. 저는 그제서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네, 럭키는 원래 착한 아이예요. 다만 저를 너무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은 이런 럭키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셨어요.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메디슨 씨가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하니 럭키도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변한 건 럭키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먹이고 산책시키는 게 아니란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앞으로도 럭키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그게 럭키의 가장 큰 장점이 됐으니까요. 진돗개의 보호 본능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마지막 진료를 마치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도 바친다. 그만큼 충직한 견종이라는 거죠. 이건 결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다듬어야 할 보석 같은 거예요. 메디슨은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멋진 진돗개를 만나다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럭키를 보고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선생님이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 아침, 날씨가 좋아서 럭키와 함께 로키 산맥의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기로 했죠. 블루 레이크 트레일은 제가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럭키가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럭키는 늘 그렇듯 자랑스럽게 앞장섰고 저는 그런 럭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가끔 뒤돌아보며 제가 잘 따라오나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듬직했어요. 1시간 정도 산행을 하니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럭키야, 저기 전망대까지 가볼까? 멀리 보이는 전망대를 가리켰어요. 럭키는 기분 좋은 듯 짖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좁은 산길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럭키가 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에 긴장감이 감도는 게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위 위에서 한 마리의 퓨마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퓨마의 눈빛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언제든 뛰어내릴 태세였죠. 럭키가 즉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럭키. 떨리는 목소리로 럭키를 부르는 그 순간 퓨마가 포효하며 뛰어내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만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저는 무섭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엄습했어요. 퓨마가 천천히 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럭키가 재빨리 저와 퓨마 사이에 서서 격렬하게 짖으며 퓨마의 진로를 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퓨마가 저와 강아지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요. 블루 레이크 트레일 중간 지점이에요. 제가 지금 크게 다쳤어요. 하지만 통화가 자꾸 끊겼어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위치 전송은 된 것 같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퓨마는 럭키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죠. 럭키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퓨마의 접근을 막았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럭키, 조심해. 제발. 그때였어요. 퓨마가 갑자기 럭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둘은 격렬하게 엉켜 싸웠고 럭키가 크게 맞아 벽 쪽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퓨마의 발톱에 럭키의 옆구리가 크게 찢어진 게 보였어요. 럭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럭키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피가 계속 흘러내렸죠. 그런데도 퓨마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럭키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다시 일어났어요. 럭키의 으르렁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꿋꿋이 저를 지키려 했죠. 퓨마가 다시 한번 럭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럭키의 목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럭키. 저는 아픈 발목도 잊은 채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럭키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퓨마의 공격을 피하더니 오히려 퓨마의 옆구리를 물어버렸어요. 진돗개 특유의 사냥 본능이 깨어난 걸까요? 럭키의 움직임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둘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이어갔어요. 피 흘리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럭키는 물러서지 않았죠. 퓨마의 발톱에 럭키의 등이 또 한 번 찢겨나갔지만 럭키도 퓨마의 다리를 세게 물어버렸어요. 저는 그저 럭키, 제발. 제발. 하고 울며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죠. 제가 럭키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럭키가 결정적인 한 방을 성공시켰어요. 퓨마의 목덜미를 제대로 물어버린 거예요. 퓨마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르더니 마침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럭키는 마지막 힘을 다해 퓨마에게 달려들었고 퓨마는 쓰러지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럭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럭키. 저는 아픈 발목을 질질 끌며 럭키에게 기어갔어요. 럭키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제 무릎에 얼굴을 기대었어요. 등과 목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낑낑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럭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사람들이 우리를 곧 구하러 올 거야. 저는 럭키를 꼭 안고 울었어요. 럭키는 제 무릎에 기댄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래도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좀 지나 구조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요. 제발 빨리요.
제 외침을 듣고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세상에, 선생님 강아지가 이 퓨마와 싸운 건가요? 현장을 본 구조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럭키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요. 이런 큰 상처를 입고도 주인을 지켜냈다니. 얼른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둘 모두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들 것을 준비했어요. 럭키는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제가 들 것에 실려 나갈 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따라오려고 했죠. 구조대원 한 분이 럭키를 안아들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용감한 강아지는 처음 봐요. 강아지가 당신을 살렸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럭키는 완전한 영웅이 되었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의 진돗개, 주인을 구하기 위해 퓨마와 맞서 싸워 이겨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됐고 MBC, ABC 같은 전국 방송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다뤘죠. 진돗개의 힘과 용기를 보여준 놀라운 사례입니다. 한 전문가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힘이 좋은 퓨마와 맞서 싸워 이긴 것은 진돗개의 타고난 용맹성과 주인을 향한 강한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처음 2주 동안은 럭키와 저 모두 회복에 집중했어요. 럭키는 목과 등에 꽤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수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돗개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하셨죠. 매일 아침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럭키는 아픈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걱정할까 봐 꼬리를 흔들며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이웃들의 태도였어요. 럭키를 무서워하던 푸들의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메디슨. 전에 럭키를 오해했네요. 이렇게 용감한 강아지였다니. 손에는 직접 구운 비스킷을 들고 계셨어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레시피로 럭키 간식을 만들어 오신답니다. 옆집의 토미 할아버지도 럭키를 특별히 아끼게 되셨어요. 내가 40년 넘게 개를 키워봤지만 이렇게 용감한 녀석은 처음이야. 아주 대견한 강아지야. 매일 아침 산책할 때면 직접 말린 육포를 주시면서 럭키의 상처를 살피시곤 했죠. 동네 아이들은 더더욱 달라졌어요. 전에는 큰 개가 무서워하며 길을 건너갔는데 이제는 영웅 강아지다 하면서 달려와 럭키를 반겨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제시카는 우리 동네의 영웅, 한국의 진돗개 럭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었답니다. 럭키는 진짜 영웅이에요. 퓨마랑 싸워서 이겼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멋진 강아지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커서 저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제시카의 글은 학교에서 화제가 됐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아이들은 이제 럭키가 지나갈 때마다 안녕, 영웅 강아지 하고 인사를 해요. 럭키는 여전히 의젓한 모습이지만 은근히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아요. 동네 모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렇게 큰 개는 위험하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저 개가 한국의 진돗개래 하면서 럭키 이야기로 꽃을 피우세요. 심지어 몇 분은 진돗개를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다니까요. 특히 동네 커피숍 주인인 마이크는 가게 한쪽 벽에 럭키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액자에 넣어 걸어뒀어요. 이게 우리 가게의 자랑이에요. 손님들이 기사를 보고 럭키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럭키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특별히 만든 퍼푸치노를 내어주시죠. 회복 후 처음으로 트레이를 다시 찾았을 때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많은 등산객들이 럭키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죠. 저 강아지가 퓨마랑 싸워 이긴 진돗개 맞죠?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견종인 줄 몰랐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럭키는 여전히 의연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로 저를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을 만나면 먼저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 동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럭키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퓨마의 공격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던 럭키의 용기,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제가 다친 걸 보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던 그 충성심.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견종인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큰 덩치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충직한 반려자라는 걸요. 요즘도 럭키는 여전히 당당하게 저를 이끌고 트레일을 오르내려요. 다른 등산객들이 저기 퓨마를 물리친 진돗개다
라고 소리쳐도 럭키는 그저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죠. 가끔 뒤돌아보며 저를 확인하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해요.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키우는 건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진돗개라고요. 충직하고 용맹하며 똑똑한 나의 수호견. 특별한 우리 럭키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진돗개가 미국의 조용한 마을에서 용맹함과 충성심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